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이슈 김전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3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다사다난한 3월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계약 연기부터 시작해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랑 외출 자제까지. 4월에는 조금 더 활기차고 반가운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럼 3월의 마지막 데일리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의 네 번째 초슈퍼 부양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의 윤곽을 그리고 있으며 실질적인 논의는 내달 말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네 번째 부양 법안에는 세 번째 법안에 담긴 부양 혜택 기간을 늘리고 미흡한 점은 메우고 세수 급감이나 지출 급증에 직면한 주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4차 슈퍼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4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현재 4차 부양 법안 작업이 진행 중인 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선을 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점도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부활절까지 경제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고 이 부활절까지 정상화를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었지만요.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확진자 폭증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은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공포가 다소 진정된 상황입니다. CNBC에서는 모닝 컨설트가 매일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주말부터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주간 경제 침체에 대응한 각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임상시험 결과 백신 효과가 입증이 되면 2021년 초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미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백신 개발을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 제약회사인 모더나 미 생명공학회사인 노바바스도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대형 제약사 화이자도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와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특히 WHO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한국을 꼽았고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 중인 다른 나라들에게도 한국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노르웨이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상용화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볼게요. 바로 온라인 계약입니다. 3월, 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책상과 의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죠. 이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그동안 개학과 수능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3월 2일인 개학일을 3월 9일로 또다시 3월 23일로 그리고 4월 6일까지로 세 차례 연기한 바 있었죠. 그리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초중고 개학을 4월 9일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 대안 방식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고려를 했고요. 이에 따라 수능 날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4월에 개학을 하는 것도 유례없는 일이지만요. 4월 중 온라인 개학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아직까지 개학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온라인 개학이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에 온라인 교육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KG ETS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와 방호복, 의료용 장갑 등 의료 폐기물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KG ETS는 이러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허가 절차와 규제가 매년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 사업자들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국내 폐기물 소각장 개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KG ETS는 의료 폐기물이나 화학약품, 페인트 등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 폐기물이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정 폐기물 처리 단가는 일반 생활이나 건설 폐기물 대비 15배가량 높고요. 여기에 KG ETS는 5억 원의 설비 투자를 통해서 지정 폐기물 처리 용량을 70% 이상 확대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폐기물은 첫 확진자가 입원해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1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총 14만 톤이 넘는 의료 폐기물이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확진자 1명당 하루 5에서 10kg가량의 의료 폐기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의료 폐기물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처리량이 메르스 의료 폐기물 처리량의 벌써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 의료 폐기물로 당일 소각 처리되는데요. 이처럼 폐기물 산업은 경기 불황에도 견조한 수요를 이어가면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2018년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이 국토부의 행정 제재를 받았던 진에어가 20개월 만에 해제가 되면서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2018년 조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폭언을 하면서 물컵을 던지는 갑질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나비 효과로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이 물컵 갑질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이 드러나게 됐고요. 국토부는 그해 8월에 항공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겁니다. 항공법상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서 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진에어는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했고요.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투명하게 하면서 이사회 내의 다양한 위원들을 신설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진에어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경영 문화 개선에 주력해왔던 것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업에 빨간불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해제 이후 진에어는 신규 노선에 대한 취항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신규 항공기 도입뿐만 아니라 부정기편 운항 역시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선이 상당수 막힌 상황이어서 부정기편 운항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진에어 최고 오늘 26%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진에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9,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은 488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이 아무래도 항공업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인 이동 제한으로 항공 운항의 90%가 감소하면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진에어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KUG ETS와 진에어 소식으로 데일리하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